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 6시에 식사 끝내고 밤새 물만 마셨는데 오늘 아침 혈당을 재니까 어제보다 숫자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었다고 올라간 건지, 아니 밤새 굶었는데 왜 오히려 올라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저녁을 평소보다 더 적게 먹은 날, 그날 밤 정말 배고픔을 참고 참았는데 다음날 아침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혈당 기계를 다시 켜보고 또 재보고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분들의 혈당과 수면 문제만 연구해온 박사 김태성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관리해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녁을 적게 먹어서도 아니고 관리를 게을리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72세 박말순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만 드시고 저녁은 항상 6시 전에 끝내시는데 아침 혈당이 계속 150을 넘는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숫자가 안 내려가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님의 문제는 저녁 식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밥은 적게 드셨지만 반찬에 들어간 물엿과 조청, 식후에 바로 앉아 계시는 습관, 그리고 밤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증상, 이 세 가지가 문제였어요.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관리하는데 아침 혈당이 안 내려가는 분, 저녁을 일찍 먹는데도 숫자가 오히려 올라가는 분, 밤에 자주 깨서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2주 안에 바꿀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밤새 혈당을 올리는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밥만 줄이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그 범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박말순 어머님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아침 혈당을 40이나 낮추셨고 밤에도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지금 이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내 혈당이 안 내려갔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될 거고 내일부터 바로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혈당 재는 게 두려우신 분,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즘 아침 혈당 몇으로 나오세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70대 초반 박말순 어머님은 평생 성실하게 식단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김치, 멸치볶음, 생선조림. 저녁은 늘 6시 이전에 끝내셨죠. 그런데 아침 공복 혈당은 매일 150 이상을 오르내렸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숫자가 더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게 두려워지셨대요. 어제보다 나아졌을까 기대하면서 재는데 또 150이 넘게 나오면 하루가 우울하게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책하게 되신다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68세 이영자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6시에 먹고 밤에는 물도 조금만 마셨는데 아침 혈당이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수치가 안 잡히는지 이해가 안 되셨죠? 밤에 자다가도 불안해서 깨고 혹시 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건 아닌가 걱정되셔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저녁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였어요. 특히 반찬 속 물엿, 조청, 설탕 같은 숨은 당이 밤새 혈당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잠잘 때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이나 밤중 저혈당 반동 현상이 더해지면 아침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열심히 관리하는데 숫자가 안 따라와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막막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이제 저녁에 뭘 빼고 뭘 넣을지 한번 바꿔봅시다라고 제안드렸어요. 식단을 바꾸고 식후에 15분만 걸었는데 단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40mg 내려가고 밤에도 깨지 않고 숙면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혈당 재는 게 이제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은 변화가 혈당과 수면을 동시에 바꾸는 순간들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저녁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저녁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식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밤 시간에 혈당을 끌어올리는 숨은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무렵이 되면 간이 내일 쓸 에너지를 준비하면서 저장된 당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대사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8%가 새벽 시간에 혈당이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2세 박말수님도 새벽 3시 이후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어요. 본인은 자고 있으니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저녁에 단맛 반찬을 피하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멸치볶음이나 생선조림에 들어가는 물엿이나 조청을 빼고 대신 간장과 마늘로만 간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후 간식은 절대 먹지 마시고 인슐린이 쉴 시간을 줘야 합니다. 혹시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무거운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새벽 현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단만 바꿔도 이 문제는 충분히 개선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소모의 효과입니다. 밤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몸이 놀라서 당을 급히 끌어올리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저혈당 반동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보고서를 보면 야간 저혈당 반동 현상이 고혈당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69세 윤정자님은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신 날 아침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았어요. 몸이 밤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간에서 당을 마구 풀어낸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두부국이나 시금치국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굶은 상태로 잠들면 오히려 혈당이 상승합니다. 적당히 먹되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해요. 혹시 자다 보면 식은땀이 나거나 악몽을 꾸시나요? 그게 바로 밤중 저혈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막히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수면장 예약회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을 겪는 분들은 혈당 조절 실패율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75세 장미자님은 코골이가 심했는데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고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호흡 운동을 병행했더니 아침 혈당이 30이나 내려갔어요. 장기간 방치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빨리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숨이 막힌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다면 꼭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반찬 속 숨은 당입니다. 설탕, 물엿, 조청은 반찬 속에 숨어서 혈당을 밤새 자극해요. 전통 반찬 1인분의 평균 당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3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말수님도 현미밥은 좋았지만 멸치볶음과 조림에 들어간 물엿이 문제였어요. 조림을 만들 때는 양파즙, 간장, 마늘로 단맛을 내보세요. 물엿이나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설탕이 각설탕 3개의 분량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반찬,
혹시 윤기 나게 볶으셨나요? 그 윤기가 바로 물엿이나 조청에서 나온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냥 간장과 마늘로만 볶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판 소스나 양념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추장, 쌈장, 불고기 양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제품들에도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벨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재료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무가당 제품을 찾아보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이나 다시마 육수로 희석해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식후 비활동입니다.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워버리면 혈당이 그대로 쌓입니다. 식후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22%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민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후 산책을 한 그룹은 혈당 변동폭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73세 김영희님은 식후 15분 산책으로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40mg 감소했어요. 저녁 먹고 30분 이내에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는 습관을 피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몇 분이나 움직이셨나요? 내일부터는 저녁 먹고 꼭 15분만 걸어보세요. 집 안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바로잡으면 아침 혈당이 왜 오르는지부터 어떻게 내릴지까지 길이 보입니다. 새벽 현상, 저혈당 반동, 수면 무호흡, 숨은당, 식후 비활동. 이 5가지만 신경 쓰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저녁에 뭘 먹어야 혈당이 내려가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당 흡수를 늦춰주고 두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밤새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소금간은 최소로 하고 물량을 넉넉히 해서 끓이세요. 참기름에 미역을 살짝 볶고 두부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미역국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도 혈당 조절에 좋고요. 들깨가루를 과하게 넣지 말고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들깨가루를 물에 풀고 시금치를 넣어 한 소끔 끓이면 끝이에요. 요즘 잠드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그럼 저녁에 시금치 들깨탕을 드셔보세요. 잠자리에 들 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된장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표고버섯은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줘요. 다만 된장을 너무 짜게 풀면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표고버섯과 애호박을 함께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이면 됩니다. 된장국은 어떤 재료로 끓이시나요? 내일은 표고버섯으로 한번 끓여보세요. 감칠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혈당 변동을 줄여줘요. 김치를 함께 넣으면 발효식품의 유산균까지 더해져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묵은 김치는 헹궈서 염분을 낮추고 사용하세요.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브로콜리를 넣어 끓이면 됩니다. 김치를 익혀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서 탕으로 드시면 속도 편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오이의 수분이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을 보호해줘요.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양은 과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오이를 채 썰고 두부를 넣어 시원하게 무치면 됩니다.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냉국 드셔보셨나요?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이 5가지 국을 요일마다 바꿔가며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월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은 시금치 들깨탕, 수요일은 표고버섯 된장국, 목요일은 브로콜리 김치탕, 금요일은 오이 냉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질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매일 저녁국 한 그릇을 챙기는 겁니다. 국물이 있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수분도 보충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싶으실 때도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단맛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설탕도 물엿도 조청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내일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끓여보시면 됩니다. 2주만 꾸준히 하면 아침 혈당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의 구성입니다. 밥의 양이 아니라 반찬 속 숨은 당, 식후 움직임, 수면 패턴이 아침 혈당을 결정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새벽 현상, 저혈당 반동, 수면 무호흡, 숨은 당, 식후, 비활동 이 5가지 때문이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밥만 줄이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인슐린이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 혈당이 높게 시작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밤에도 자주 깨고 숙면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숫자가 내려가 있고 몸이 가볍습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좋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체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나아집니다. 72세 박말순 어머님이 2주 만에 혈당을 40 낮춘 것처럼 75세 장미자님이 수면, 무호흡을 개선한 것처럼 73세의 김영희님이 식후 산책으로 혈당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저녁 후 15분 걷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시고 천천히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15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식후 바로 움직이는 습관만 들여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국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끓여보세요. 미역 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브로콜리 김치탕, 오이 냉국.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찬은 단맛 없이 간장과 마늘로만 간을 해보세요. 물엿이나 조청을 빼고 양파즙으로 단맛을 내면 됩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를 드시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 몇 가지만 실천해도 2주 안에 혈당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깨는 이유가 혈당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수면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해요. 다음 영상도 꼭 보시면 더 완벽한 관리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한 끼가 내일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실천 한 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100세를 만듭니다. 내일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어요?